유튜브 형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경기가 많이 없었는데 4경기였는데 4경기 치고는 많이 봐주셔서 산다라박봄 님 추천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분석도 저는 거의 안 늘 줄 알았는데 거의 제 예상보다 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계속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어제는 제가 뭐 조합을 드리진 않았어요. 디아블로님 추천 감사합니다. 해외 축구도 안 드렸고 주간도 한 경기뿐이라 제가 뭐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1경기인데요. 이걸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해보고 제가 출근을 해야 돼서 하다가 시간 괜찮다 하면 싹 다 하겠고요.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 닿는 데까지 하겠고, 그래서 오늘은 주간 5연승 도전 실패 복수전을 하겠고요. 제가 원래 동아시아 이거 안 가는데 경기가 좀 없어서 피치 못하게 끼도록 하겠습니다. 3경기로 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느바는 오늘 아침에 적중을 했죠. 느바는 3연승 실패해서 복수전이었는데 뉴욕 닉스 마인승, 필라 마인승 여기 줘서 사실 닉스 마인승을 포기했었는데 살짝 자고 일어나니까 마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까지는 완전 박빙이었거든. 뭐 5점 차 이랬어가지고 마다 이러고 한 30분 자고 일어나니까 마인 했길래 필라만 하자 했는데 필라도 사실상 쉽게 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느바 있으면 연승 도전하겠고, 오늘은 주간 복수전. 해외 축구는 오늘은 아마 주력이랑 로또랑 같이 보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경기 창원 LG랑 원주 DB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창원 LG 같은 경우는 2연승 달리고 있고, DB는 이제 모비스한테, 아니 모비스 어제 경기 보셨나요? 저런 모비스한테 진 게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제 모비스가 진짜 역하더라고요. 제가 뭐 간 건 없었는데 그냥 봤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경기 틀어놓고 풀로 봤는데 1쿼터 보고 얘네 오늘 왜 이렇게 잘 들어가냐? 하자마자 바로 그냥 2쿼터부터는 개썩은 야투율로 소노 말고 모비스는 진짜 역했다. 프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2점 성공률이 제가 알기로는 10%인가 20% 초반으로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나요. 또 전준범은 그냥 아무도 없는 레이업 킹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와 맞나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LG 보도록 하겠고, LG가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마레이 말고 타마요죠. 제가 타마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감독님은 31일 모비스 전에 나오게 할 거다 했는데, 타마요는 오늘부터 나오고 싶다 라고 해서 오늘 훈련장 나와서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요. 감독님이 그래 쉬자 하면은 31일 날은 무조건 나오고요. 아니다 괜찮다 한번 나가보자 하면은 오늘 나와서 그렇게 길게 뛰게 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 나온다고 해도 리바운드 좀 따게 하고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아마 31일에는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LG는 뭐 없어도 잘하죠. 마레이, 양준석, 정인덕, 유기상, 장민국 수비도 든든하고요. 정관장 잡은 경기 보면 든든하고 재밌습니다. 경기가. DB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모비스 전에 앨런스 날바노가 열심히 했지만 그냥 울산 모비스가 전날은 야투가 좀 더 잘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DB도 지금 폼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 앨런스 알바노는 계속 건재하고, 다른 이제 국내 선수진들도 꽤 폼이 좋아서 경기력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LG 같은 저번 맞대결에는 이제 5점 차, 4쿼터에 이제 DB가 LG의 힘을 넘지 못해서 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앨런슨이 일단은 LG를 만나면 잘해요. 앨런슨이 LG를 만나면 상당히 잘해요. 세 경기 다 DB 맞대결에서 LG가 2승 1패인데 DB 득점 1위가 세 경기 다 앨런슨이에요. 그대로 다 DB가 1등이다. 그래서 앨런슨 필두로 해가지고 하면은 박빙의 대결이 예상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당연히 엘마도 좋아 보이고요. 프렌도 할만하다 라고 느끼는 거는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 저는 조금 고민되네요. 그래도 LG가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알바노가 슬슬 한탕 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LG 한번 DB 프랜승을 한번 보고 싶고요. 언어바는 아무래도 언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뜰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 대 KB스타즈. 우리은행은 신한 상대로 이겼는데 제가 저거 마인승 한 폴락 나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4.5 마인이었는데 60대 51에서 내리 5연득 주고 파작도 안 하고 경기가 끝나버려서 60대 56으로 끝나버렸다. 그래서 우리은행은 뭐 최근 폼 나쁘지 않고요. 아노도 아야노구나. 아야노도 최근에 폼이 좋고 여러 명이 고루고루 득점을 해서 해볼만 하다고는 느끼는데요. KB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KB 직전 하나가 백투백이긴 했지만 네. 박지수 막지 못하고요. 리바가 거의 20개가 차이 났어요. 거기에 이제 송유나 또 20득점으로 잘해주고 강희슬도 전성기 폼이 많이 돌아와서 지금 평득도 꽤 높은 느낌이라 확실히 KB도 이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득점을 참 잘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근데 맞대결은 또 우리가 KB 스타즈 만나면 잘 비비거든. 2승 1패로 우리가 리드를 하고 있긴 해요. 직전 경기도 박지수가 나왔는데 박지수가 나왔는데도 우리은행이 리바를 오히려 더 따면서 전날은 이제 이민지의 그날이었어가지고 이민지의 그날 이었어가지고 3점슛 9개 넣은 날 아시죠? 이날 이제 이민지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졌을 거예요. 예. 이민지가 원래대로 평상시대로 넣었더라면 아마 두 자릿수 점수차로 질 가능성이 꽤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이민지 억제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1승 1패 했을 때는 네. 쓸 때는 우리은행이 비볐는데 KB 폼이 워낙 좋아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거는 상성 좋은 우리 근데 또 한 번 그렇게 터질라나 싶기도 하고 터질 것 같지는 않고 이래서 편하게 마인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언어바는요, KB가 요즘 득점력이 워낙 좋아서 우리은행은 상당한 언더팀이긴 해요. 지금 직전 경기도 116, 128, 114, 125. 이래서 128.5 기준으로는요, 최근에 썸이랑 대결했을 때 말고는 뜬 적이 없기는 해요. 근데 KB는 거의 뭐 남자 농구입니다. 예. 직전 경기 160, 143, 135, 160, 160, 153, 막 이런 식이라 오버가 갈 수밖에 없는 게 KB가 애초에 엄청 때려박아 넣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SK 대 타이페이 부고요. 이거는요, 저는 SK 가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지금 폼이 너무 좋아요. 리그에서 보여준 폼이 사실 저는 LG보다 좋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폼이 야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전 KC 전에 안영준이 없이 백투백을 해도 안영준이 아마 오늘도 없을 거긴 해요. 안영준이 아마 오늘도 없을 거긴 한데 난 없어도 마인을 할 것 같은 느낌이 꽤 들거든요. 없어도 폼이 워낙 좋아가지고 전 이렇게 보고 싶고 어차피 동아시아 잘 안 가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언어바 같은 경우는 173.5란 말이에요. 직전 경기 만났을 때는 167 나왔는데 그 정도 나올까 싶어. 근데 타이페이부는 득점력과 수비력이 같이 막 다 열려있는 편이라 오바 까볼만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승마 5불 시원하게 국뽕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경기 끝이 났고요. 해외 축구 18경기 시간 되는 대로 바로 지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경기 수가 많아요. 예. 일단은 다들 아실 게 이제 마지막 8차전이고요. 다 같은 시간에 5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파생 대 뉴캐슬이고요. 여기서 일단 이기면요. 일단은 GK이 확정이에요. 6등과 7등이고 승점도 13점씩으로 같아요. 13점인 친구들이 많아 지금. 이 아래 13점이 같은 팀이 7팀이 있어요. 여기서 지면은 GK이 이제 8등까지잖아요. 8위죠. 8등이 된다. 8위까지라서 지면은 사실상은 GK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는 순간 첼시, 바셀, 맨시티, 아틀레티코, 아탈란타, 인테르, 유벤투스 이 팀들 중에 두 팀만 이겨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 파생은 뭐 리그에서는 5세를 1대0 겨우 잡고 잼스는 이제 스포르팅한테 원정 가서 이거를 져버리는 모습이었고 뉴캐슬은 이제 아스턴빌라한테 2대0 아스턴빌라 강하죠. 아스턴빌라한테 졌고 그 다음에 챔스는 이제 호벤 3대0 개털면서 유벤투스란 뉴캐슬도 챔스 폼이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첼시 파생 홈에라서 예. 파생은 또 이제 결장자들도 많이 다 복귀를 했어요. 공격수의 이강인 빼고는 다 나오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의 기마랑이스, 그 다음에 조엘린톤 이렇게 2명 정도 결장 예정자. 수비수에 원래 안 나오는 데 시에어, 덴버는 이제 돌아옵니다. 시에어가 안 나오고 그래서 미드진이 좀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기마랑이스 안 나오고 조엘린톤은 원래 아웃 확정이고 기말랑이스까지 안 나오면 이제 토날리랑 램지, 조 윌록 이런 애들이 이제 파생 원정 가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 보이고
뉴캐슬이 원정이 원래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화끈하게 그냥 타마 옵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화끈하게 보는 게. 그리고 마지막 8차전은요 은근 화끈하게 이게 큰 점수가 많이 나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제가 분석을 몇 년 동안 하는 동안 이 마지막 차전, 그래서 3.5랑 4.5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짜 이게 잘 떠. 그다음 맨시티 대 갈라타사. 맨시티 11위, 갈라타사 17위고요. 갈라타사는 사실 직행은 어렵고요. 떨어지는 것도 어렵긴 해요. 24등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좀 쉽지 않고, 요 정도 근처 유지할 것 같고, 맨시티는 일단 이기고 봐야죠. 일단 이기고 보고 윗팀 중에 한 팀씩 지는 거를 기대하면은 직행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 싶고요. 맨시티는 뭐 리그에서 울버햄튼 잡고 맨유한테 지긴 했지만 맨유가 강했다. 울버햄튼은 잘 잡는다. 챔스는 이제 보대 걸린 원정에서 3대1로 지는 대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꼭 이겨야 되지 않을까. 갈라타사는 이제 아틀레티코랑 전두원 시원하게 띄우면서 4분 20분 이렇게 골 넣고, 야 오바 개골 아니야? 이랬는데 바로 80분 무득, 추가 시간 포함해서 80분 무득 때리면서 경종. 갈라타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기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맨시티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맨시티는 디아즈, JJ9023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바르디올 그냥 안 나오고요. 로드리도 직전 경기 퇴장당한 한 명이 로드리라서 로드리가 안 나온다. 하지만 니코 곤잘레스도 그거라서 미드진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수비 미드진은 아쉽고 공격진은 그래도 다 있기는 해요. 갈라타사는 다 나오고요. 그래서 맨시티가 당연히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결정자들이 조금 있어서 갈라타사도 솔직히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또 순위도 중요하고 해서 저는 그래서 요 경기는요 뭔가 갈라타사 2프랜승을 가고 싶은 느낌이 여기 내려왔어요. 이거 맨시티 마인승보다는 2프랜승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1마인승 배당이 어차피 9이고 저거 갈 바에는 2마인승을 가야 되는데 2마인승은 3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아찔해져 버리니까 이게 그냥 2프랜 사실상 3.5프랜승 가면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데 전 저런 개똥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프랜승 도전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는 언더를 한번 보고 싶다. 2대1 이렇게 뜨면은 이쁠 것 같아요. 리버풀 대 카라박 4위 대 18이고요. 리버풀은 일단은 승리하면은 거의 직행 확정이고요. 사실 이기려고 할 것 같고, 카라바오도 카라바오는 아직 조금 애매해요. 18등이잖아요. 한 방에 뚝 떨어질 수도 있긴 해. 카라바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리버풀은 뭐 리그에서 본머스한테 또 충격적으로 극장골 먹히면서 졌는데 챔스는 잘 나갑니다. 마르세유 3대0 잡고 인테를 잡고 해서 챔스만큼은 또 잘 나가고 2연승 있고, 카라바오는 직접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잡으면서 희망이 살짝 생겼다. 그래서 리버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리버풀 결정자는 이제 미드필더 코나테 개인 사유로 안 나온다고 하고요. 키에사 안 나오고, 이삭은 안 나온 지 거의 10경기 넘었기 때문에 굳이 뭐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오는 딱히 없어요. 카라바오는 딱히 없어요. 근데 뭐 카라바오 딱히 없어도 말했듯이 카라바오의 이 주전 벤치, 이 로스터의 연봉을 다 더해도 리버풀 선수 한 명보다 안 된다. 그래서 리버풀이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히 이겨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리버풀 마인승 보는 게
저는 2마인승까지도 볼만하지 않나. 그래서 리버풀 마인승에 2마인승까지도 보는 오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문 대 인테르, 재밌는 매치업이죠. 돌문 16위, 인테르 14위로 직행은 좀 어렵고요. 인테르는 희망은 있어요. 근데 꽤 어렵긴 해요. 돌문은 사실 힘들고요. 네. 두 팀은 어차피 일단 올라가는 거는 거의 확정이고요. 직행 말고 24등 안에는 들어오는 거는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 중 한 팀이 져도. 네. 갑자기 아래 있는 갈라타사, 카라바, 마르세유, 레버쿠젠, 모나코, 호벤, 빌바오, 올림피아, 나폴리가 다 이길 것 같진 않으니까요. 또 맞대결한 팀도 있을 거라서. 네. 돌문은 뭐 챔스 이제 토트넘한테 전반에 초반에 이제 레드 받으면서 아예 그냥 뭐 해볼 수도 없이 졌고요. 토트넘한테 선제골 먹히고 뭘 해볼까 했는데 이제 레드를 받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로 해서 졌고요. 인테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널, 리버풀 이렇게 만나서 EPL 팀들한테 다 져가지고 지금 챔스 3연패예요. 지금 인테르가. 네. 아틀레티코, 리버풀, 아스널 강팀들 다 만나서 3연패를 쫙 꼬라 박았어요. 인테르도 사실 원래 직행이 가능한 팀이었는데 3연패를 해가지고 4연승 후 3연패라 깜짝 놀랐죠. 인테르 입장에서는 아쉽죠. 저기서 하나만 잡았어도 사실 직행을 할 수 있었는데 자력으로. 그래서 이 경기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은 두 팀의 맞대결도 19년 이후로 만나는 거라 7년 만에 많이 바뀌어서 선수들이 7년이면 돌모는 거에서 직전에 퇴장당한 주전 수비수 스벤존 안 나오고요. 미드필더의 자비처 안 나오고, 인테르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의 바렐라 이번에 안 나오고, 카라노글루는 계속 안 나오고 있었죠. 이렇게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대충 보면은 인테르가 좋아하는 보여거든요. 돌문 홈도 사실 그렇게 무시를 못해요. 돌문은 익명이 높은 거 알지 않습니까? 응원단들 이런 거 해서 저는 무승부 한번 갈만하지 않나. 2.5란 말이에요. 얘가 2.5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해보면서 무승부 쓸까 보는. 바셀 대 코펜하겐 9위 대 26위고요. 코펜하겐은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겨야겠죠.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바셀 원정 가서 이기기가 쉽지 않죠. 코펜하겐은 원래 탈락 거의 확정이었는데 3연속 무패로 2승 1무 하면서 갑자기 승점을 7점 먹으면서 올라왔어요. 나폴리랑 무승부하고 카이라트 잡고 비아레알 잡으면서 갑자기 올라온. 심지어 코펜하겐이 전반 35분에 레드 받았는데 나폴리가 이제 선제골 넣고 그랬는데 이제 코펜하겐이 이제 동점골 넣으면서 페널 얻어가지고 PK는 실축했지만 바로 세컨으로 골 넣으면서 승리 무승부를 했어요. 바셀은 폼이 너무 좋죠. 소시한테 진 거 말고는 오게티가 없어요. 그냥 잘 나갑니다. 바셀도 직행이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기면은 거의 확정을 할 것 같긴 해요. 왜냐? 뉴캐슬이랑 A 장훈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파생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팀 한중에 지거나 무승부를 하면은 바셀을 이기면 무조건 승점이 더 높아서 이다스손님 추천 감사합니다. 최소 8위 이상으로 올라간다. 바셀은 꼭 이겨야 되고. 들어가자. 바셀은 뭐 결장자가 미드의 페드리, 대용 경고 누적, 페드리 허벅지 부상으로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페란 토레스 나오고요. 미드진은 괜찮은 게 공격진 좀 미드 내리거나 수비한 애들 애들 올리면 될 것 같고, 코펜하겐도 직전 경기 퇴장당한 이제 미드필더 델라니
안 나옵니다. 당연히 바셀이 당연히 가야 될 일이라고 보여주고요. 바셀은 일단 골은 또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골득실 승점은 같은데 골득실이 좀 위에 첼시나 뉴캐슬이나 이런 데한테 밀리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4.5를 준 것 같기도 해. 4.5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요 4.5 좀 높다. 언더 보고 싶고 바셀 마인승 보겠습니다. 이것도 1마인이 똥이라 갈 거면 2마인을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코펜하겐이 빡세게 하면 2마인 못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바셀 마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 대 카이라트. 여기는 아스날은 이미 1위고요. 카이라트는 36등. 탈락이 확정입니다. 확정이고요. 뭐 힘 차이가 너무 나겠죠. 아스날은 오늘 져도 지고 이제 바이르미넨이 한 4대0 이상으로 이기면 순위가 바뀌긴 해요. 골득실 차이로. 근데 아스날이 오늘 그냥 무승부나 승리하면은 자력 1위 확정이라 아마 확정 지으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맨유한테 지면서 아스날이 못했다기보다는요 그냥 맨유 폼이 개 좋았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챔스는 뭐 인테르 3대1 털고 이래가지고 인테르도 3대1 터는데 카이라트 정도야 생각이 많이 듭니다. 카이라트는 뭐 지금 클리브리한테도 4대1로 졌는데 아스널이 벤치 멤버 꺼내도 대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날은 결정자가 주전들이 좀 많이 안 나오긴 해요. 팀버, 몸 상태 불안전, 살라바 두 수비수 안 나오고요. 둘 다 몸 상태 불안전. 그 다음 주전 미드에 2명 라이스, 메리노가 둘 다 경고 누적으로 공교롭게 못 나와요. 근데 그래도 공격수는 다 나와요. 사카, 요케레스, 트로살레, 에제 다 나오고 카이라트도 팀 내 골 1등인 사트파이프가 부상당해서 안 나와서 카이라트도 골 넣을 사람이 없고 이쁜 채팅치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희 조르지뉴 하나 믿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조르지뉴 하나가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 이 벤치 주전 말고 벤치 멤버 한 명만 껴도 카이라트 연봉 다 합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당연히 아스날이 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근데 이제 핸디가 2 시작인데 핸디 2 시작인데 1.28이야. 너무하죠. 3마 핸도 1.75.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너무하죠. 대단히 서운하긴 해. 저는 요거는 언어반은 오바 가고 싶고요. 당연히 아스날 마인승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3햄무 갈만 할지도 아스날이 대충 하면은 3햄무 딱 할 수도 있고 3점차 승리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4떡 5떡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카이라트도 어차피 홍대당당무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골을 못 넣을 것 같아서 아스날이 경기를 오바 띄우려면 아스날이 5골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5골 넣으면 5대0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얼마나 넣을지는 나미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7408님 추천 감사합니다. 골드실 필요 없이 그냥 1승만 하면은 1승이나 무승부 하면은 먹는 거라 1위 하는 거라 이왕 하는 거 전승으로 가고 싶겠죠. 레버쿠젠 대 비아레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레버는 22 비아레알은 35위로 비아레알은 이미 탈락. 비아레알 올 시즌 리그는 나쁘지 않았는데 리그도 주춤 같이 하면서 챔스는 뭐 갑대가리 없이 조졌고요. 레버는
3연속 무패하다가 직전 경기에 이제 졌어요. 올림피아 원정 가서 가둬두고 팼는데 졌다. 제가 저때 레버 역배여서 레버 역배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입장골 먹히고 전반 추가 시간에 먹히고 그대로 전두원. 여기도 아마 오바 가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대로 전두원 뜨면서 레버가 졌다. 레버는 오늘 이기면은 직행은 아니고 일단 24등 안에는 무조건 들고요. 비아레알은 의미 없어요. 비아레알 지금 리그도 지금 2연패고 이래서 리그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레버도 경기력이 그렇게 막 맛있다 이런 건 없어가지고 배당 대비 비아레알을 가볼만 하긴 해. 레버는 주전 키퍼인 플레켄 안 나오고 수비수의 탑소바가 복귀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명단 제외는 따로 말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아레알은 경고 누적으로 수비수의 무리노 빼고는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당연히 동기부여나 이런 거 보면 레버쿠젠이 당연히 좋아 보이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주 레버 공격력이 답답해서 이게 오바 깔만한지. 비아레알도 조금 답답한데 공격력이 여기서 둘이 공격력을 만카이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언더 보겠고요. 승패는요 레버가 좋아 보이던데요. 저는 그냥 비아레알 프랜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많아서 굳이 최근 경기력이 엄청 좋진 않은 이 레버를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싸리 통수 한번 쳐보자. 비아레알 역배승을. 챔스의 비아레알 역배승은 조금 더 애매하긴 한게 무승부 보겠습니다. 비아레알 올 시즌 챔스에서 1승도 없어가지고 1승 있나? 1승도 없어가지고 보기가 좀. 아틀레티코 대 보데글림 12위 대 28이고요 보데글림은 만약 아틀레티코 잡으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틀레티코는 일단 이기고 골도 많이 넣어가지고 직행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팀입니다. 아틀레티코도 승점은 저희 리그 6위부터 13위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일단 이기고 보고 여기도 무조건 파생이랑 뉴캐슬이 맞대결을 하니까 일단 한 팀은 무조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기거나 무승부 하면은 아틀레티코가 이기면.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기면은 무조건 한 단계는 올라서 혹시 모를 기회가 생기니까. 그리고 뭐 챔스에서도 갈라타사랑 무승부하긴 했지만 아틀레티코 홈은 극강이다.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홈에서 바로 마요르카 3대0 때려버리고요. 보데글림은 갑자기 이제 홈에서 맨시티를 잡아가지고 를 해버리는. 보데가 은근 강팀들이랑 잘 비벼요. 아시죠? 맨시티 3대1 잡고 돌문이랑 무승부하고 유벤투스한테 2대3으로 지고. 그러니까 뭐 개발리는 경기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개발린 게 갈라타사한테 3대1로 졌고 나머지 강팀들한테는 무승부나 다 1점 차로 졌다. 이기거나. 그래서 토트넘이랑 2대1 무승부하고 갈라타사한테 개발리고 모나코한테 1대0 지고 이런 식이라. 그래서 아틀레티코는 그리즈만 오바 좋네요. 그죠? 그리즈만 복귀할 수도 있고요. GTD 나머진 다 나가고요. 근데 보데글림은 이제 아쉬운 거는 미드 수비 말고 미드진의 에브엔 부상이고 그 다음에 쏜드레 팻 GTD 떠있고요. 그 다음에 살트네스 개인 사유로 안 나옵니다. 미드진이 조금
아프다. 예. 베르그 주전 미드필더 베르그가 나오긴 하겠지만 살짝 아쉬운 미드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아틀레티코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아틀레티코가 학살을 할지, 부대걸림이 강팀들한테 그렇게 막 빨린 적은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언더 보고 싶고요. 아틀레티코 승을 보고 싶고, 승 헨리는 1엠무를 봐야 될지 2엠무를 봐야 될지, 저는요 마인승 보고요 2엠무 갈만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벤피카 대 레알. 벤피카는 29위, 레알은 3위고요. 벤피카도 아직 포기할 정도는 아닌데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고, 레알은 오늘 이제 무승부, 사실상 무승부만 해도 직행은 확정인데 이기고 싶겠죠. 이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거다 이게 듭니다. 그래서 벤피카 같은 경우는 직전 챔스에서 유벤투스한테 2대0 지고 아쉽게 져서, 사실 저기서 조금 이겼으면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았는데 저거 지면서 살짝 그랬다. 그래도 나폴리 잡았고 이래가지고 벤피카도 홈에서는 나름 복병이라면 복병이 될 수가 있어요. 벤피카는 결정자 중요한 애 따로 없고 다 나오고, 레알은 계속 안 나오는 데 빼고 다 나옵니다. 밀리탕, 아놀드 얘네 빼고는 다 나와서 수비, 미드, 공격수도 다 돌아와서 이거는 벤피카가 폼이 좋다고 한들 레알을 안 갈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레알 또 챔스에서는 화끈하지 않습니까? 뭐 리그에서도 지금 바셀한테 진 거 말고는 레알도 웬만해서는 안 지는 쪽이라서 레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햄무도 싫어. 그냥 마인승 보고 싶다 말씀드릴게요. 마옵을 보고 싶다. 그다음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 시간이 잠깐만 몇 경기 남았어? 9경기 절반 했네. 시간 10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이고요. 프랑크푸르트 33위 탈락 확정이고요. 토트넘은 챔스에서는 고트, 리그에서는 중하위권인데 챔스에서는 내가 상위권이라고. 내 아래에 파생, 뉴캐슬, 첼시, 바셀, 맨시티, 아틀레티코, 인테르 다 있다고. 참 알다가도 모를 팀입니다, 토트넘. 일단 두 팀은 작년 유로파에서 몇 강전에서 만났죠. 아무튼 만나서 토트넘이 두 번 만나서 토트넘이 이겼어요. 1대0 1대1 해가지고.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 1년도 안 됐죠. 몇 개월 만에 만나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리그도 개판이라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최근 10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2.5점이라 거의 뭐 두 경기당 다 5실점을 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 잘해봐야 무승부야. 프랑크푸르트는 수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공격은 나쁘지 않아요. 네. 토트넘 같은 경우는 리그는 이제 벌리랑 무승부하고, 또 챔스는 돌문 잡고, 슬라프라 잡고, 대진운도 좋았어요. 근데 코펜하겐 만나고 이제 파생한텐 지고 슬라프라 만나고, 돌문이 조금 강팀이었는데 돌문도 잡고. 신기합니다. 얘는 알다가도 모를 팀이라니까. 프랑크푸르트는 결정자가 이제 공격수 우준 안 나오고요. 원래 안 나오는 애들은 안 나와요. 부카르드, 비추아이 이런 애들 있잖아. 칼리무엔도 이런 애들. 부카르드는 거의 시즌 아웃 아니야?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토트넘도 부상 병도인 거 아시죠? 주전 수비수의 포로 반더벤 안 나오고, 미드에도 벤탄, 베리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격수에 시살리송, 쿠두스, 마티스텔 안 나오고. 그래서 주전 미드도 반더벤 포로 결정을 해서 스펜스, 로메로, 단소, 우도기 얘네 써야 될 것 같고. 미드진도 벤탄이랑 베리발 없으니까 사르, 그레이, 팔라냐 얘네 써야 되겠고. 공격수도 이제 시살, 쿠두스 없으니까 시몬스, 오도버트, 솔랑케, 무한이 이런 애들 써야 될 것 같은데. 결자전 보면 토트넘 가기가 싫어. 네. 거기다 프랑크푸르트? 여기도 싫은데. 저는 요거 굳이 토트넘 편에 높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굳이 토트넘을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스물스물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챔스만 나가면은 나름 잘하는 토트넘과 답대가리 없는 7점률의 프랑크. 자, 토트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무하기 딱 좋은 경기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햄무냐 무승부냐 제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챔스만 나가면 이상하게 잘하는 토트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믿고 햄무 가면은 갑자기 무승부해서 이게 토트넘이지, 토트넘의 맛 이럴 수도 있긴 해요. 조심하세요 토통수. 예. 토통수를 가장 조심해라. 클리브리 대 마르세유고요. 클리브리 27위, 마르세 19위. 클리브리는 할만해요. 오늘 이기면은 일단은 24등 안에 무조건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르세유도 간당간당한데 19등이면은 괜찮을 수도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클리브리는 진짜 카이라트 4대를 잡으면서 우리 아직 희망 있어 하고 있고요. 또 홈에서도 좋아요 클리브리가. 마르세유도 지금 랑스 3대를 잡으면서 갑자기 또 상승세. 챔스에서는 이제 리버풀한테 졌지만 클리브리 정도는 마르세유도 할만하다 생각이 드는 팀일 것 같고요. 클리브리는 뭐 결장자 따로 없어요. 마르세유는 수비수의 에메르손, 그 다음에 파바르, 그 다음에 공격수의 파이상 이렇게 안 나올 예정이라서 마르세유도 이제 클리브리 원정은 조금 부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리브리도 할만하다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는요 클리브리 한번 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는 이 경기 클리 승의 언더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벤 대 미넨 22위 대 2위고요. 미넨 가세요. 미넨은 이제 직전 경기 리그 무패였는데 아우쿠스한테 지면서 리그 무패가 끊겼어요. 저도 아우쿠스한테 지니 아주 충격적이었죠. 호벤은 리그에서 이제 브레다랑 무승부하면서 서로 지금 리그에서 개통수 치고 한번 왔다. 뭐 미넨 챔스는 뭐 오늘 이기면은 이제 아스널 지기를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겨도 꽤 많은 점차를 이겨야 되고 그래서 미넨은 2위 지키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벤은 수비수의 가시올브스키 안 나가고 공격수의 후스틸 GTD 떠 있다. 이렇게 2명 정도 떠 있고 미넨은 직전 경기 라이머 그다음에 퇴장당한 김민재 요 정도 빼고는 다 다음에 또 민재가 이제 이적 간다라는 얘기가 많죠. 지금 EPL 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넨에서는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미넨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근본 없는 호벤이 미넨한테 비비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호벤이 깝쳐도 미넨 많이 날 것 같은 느낌이 꽤 드네요. 그 다음에 아약스 대 올림피아. 힘들어. 경기 개 많네. 아약스 32위. 올림피아 24위고요. 올림피아 딱 턱걸이로 24위 들어와 있어서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죠. 무승부 해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아약스는 쉽지 않아요. 이기면은 승점이 9점으로 확 올라가긴 하는데 이 위에 팀이 다 져야 된다라는 거죠. 위니용, 파포스, 벤피카, 보데글림, 클리브리, 코펜하겐, 나폴리, 올림피아, 빌바오, 호벤이 다 져야지. 다는 아니고요. 이 중에 거의 다 져야 돼요. 거의 다 져야지 올라간다. 쉽지 않고요. 아약스는 진작 이렇게 잘하지. 챔스 지금 2연승이란 말이에요. 카라바흐, 비아레알. 그래서 요까지도 해볼만은 하다. 올림피아는 지금 레버쿠젠 잡으면서 여기도 24등 턱걸이 촥 하고 있어서 여기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기는 해. 아약스는 뭐 결정자 딱히 없고요. 올림피아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서로 엄대엄 할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아약스도 최근에 리그 폼이랑 챔스 폼 나쁘지 않고 올림피아도 폼이 나쁘지 않아서 이거 올림피아 정배에 가 피로는 딱히 못 느껴요. 올림피아가 또 홈이 박스에서 홈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정이라 굳이스러운 게 있어서 아약스가 이기면서 막차를 탈런지 아니면 올림피아는 무승부 하면은 조금 불안하긴 한데 무승부를 노리는 것인지 저는요 무승부 하겠습니다. 조금 고민했는데 무쪽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나폴리 대 첼시. 와우. 나폴리 25위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첼시는 8위. 여기도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첼시의 반드시는 이제 직행 8등까지 직행을 원해서 하는 거고 나폴리는 여기서 지면은 무승부해도 좀 힘들고요. 지면은 탈락이라서 나폴리 열심히 해야겠죠. 리그에서는 유벤투스한테 혼쭐을 났고 챔스는 코펜하겐이랑 이제 무승부한 게 나폴리 입장에서는 가장 아쉽죠. 저건 잡을만 했는데 예. 첼시는 지금 폼이 좋고요. 첼시는 폼은 확실히 좋아요. 브렌트퍼 잡으면서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나폴리는 계속 결정자예요. 수비수 사비치. 그 다음에 안기사가 복귀할 수도 있고요. 원래 안 나오는 길모 안 나오고 네레스 안 나오고 조금 부상 병동이고 첼시는 거의 다 복귀했죠. 오늘 다 나옵니다. 원래 안 나오는 빼고 다 나옵니다. 리스 제임스 다 나오고 팔머 나오고 싹 다 나옵니다. 첼시가 훨씬 좋아하는 보인다. 서로 어차피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매치업이라 이거는 첼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나폴리가 최근에 조금 경기력이 밋밋해서 가기가 애매하면서도 승부도 최근에 많잖아요. 나폴리가 엘라스, 인테르, 파르마 첼시 만나면 전 첼시승 보겠습니다. 첼시가 이기면 화끈하게 마인승을 하지 않을까. 화끈 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마언
다음에 모나코 대 유벤투스. 모나코는 21위, 유벤 15위고요. 유벤 직행 어렵죠. 위에 팀들이 너무 많아서 직행은 쉽지 않고요. 모나코도 간당간당해요. 모나코도 지금 24위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간당간당해요. 서로 좀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더 절실한 거는 모나코가 더 절실하죠. 유벤투스는 이겨도 뭐 순위가 별 차이 없긴 하지만 최근 폼 유벤이 훨씬 좋습니다. 모나코는 지금 르아보르랑 무승부하고 뭐 레알한테 챔스 개발리고 로리앙한테 지고 이래서 지금 리그에서도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는 1, 2, 3, 4, 5 리그 4연패 하고 있고 5연속 무승하고 있고, 유벤은 그에 반면에 챔스 이기고 나폴리 3대0 이기고 칼리한테 진 거는 아쉬운 건데 그거 말고는 유벤이 훨씬 잘 나가고 좋아요. 그래서 모나코 같은 경우는 중위 결정자 뭐 미나미노 말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나오네요. 미드진도 원래 쿨리발리, 카마라 얘네 다 결정 그거였는데 다 나온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다 나와요. 원래 안 나오는 빼고 싹 다 나오기 때문에 서로 할만하다 느낄 거는 같아. 저는 그래도 유벤이 좀 더 낫지 않나. 유벤승 보고 싶고 마인보다는 좀 햄무 쪽 접근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네요.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좀 시간 촉박한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니옹 대 아탈란타 31위 대 13위고요. 위니옹 쉽지 않죠. 아탈란타는 직행 노려볼 수는 있어요. 승점으로 밀어붙여서 위팀이 좀 져주면 되는데 이기고 봐야겠죠. 위니옹은 이기면 승점이 9점인데 쉽진 않아 보여요. 위에 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탈 가는 게 아탈 파르마 4대0 잡은 거 보셨죠? 아탈 최근 폼 좋아요. 그리고 위니옹은 결정자가 이제 주전 공격수의 다비드, 로드리게스 이렇게 안 나와요. 이 두 명이 팀 내 골 1, 2등이에요. 9골, 7골. 7골은 공동입니다. 2위. 그래서 이제 공격수의 플로루츠 하나라 아탈란타는 맞기가 좀 쉬울 것 같고, 아탈란타는 와중에 이제 결정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배당이 아탈란타다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또 원정이라 마엔이냐 햄무냐 저건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한다. 그래도 위니용이 챔스에서는 홈에서는 많이 안 했네. 인테르한테 4대0 개털린 거 말고는 그 다음 홈에서 누구랑 했어? 마르세유한테 2대3 그 정도. 근데 이때 공격수들이 많았어가지고 아탈 보고 마인승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탈 마인승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3대0 한번 시원하게 가볼까요? 준비됐어? 일단 빌바오 대 스포르팅. 빌바오 23위. 여기도 승리가 절실하고요. 스포르팅도 10위. 여기도 직행 절실합니다. 둘이 절실해요. 더 절실한 건 아무래도 빌바오 쪽이 조금 더 절실하지 않나 싶고, 스포르팅도 빌바오는 근데 리그에서 지금 3연패 4연패 하고 있고, 리그 챔스는 또 아탈란타 원정 가서 이기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겼냐 이거. 그래가지고 희망이 좀 더. 홈에서는 파생이랑 무승부하고, 빌바오가 최근에 이제 막판 챔스에서 갑자기 정신을 좀 차린. 스포르팅 같은 경우는 뭐 리그는 잘 나가고 챔스에서는 또 파생 잡으면서 직행까지도 노려보게 된 그런 녀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드코312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팀 최근 폼 보면 챔스 한정으로는 빌바오가 좋은데 굳이 스러운 거죠. 빌바오가 정배인데 굳이가 좀 있죠. 빌바오는 수비수의 비비안 안 나오고 공격수의 아우레기사르 경우도적으로 안 나오고 니코 윌리엄스도 안 나와서 굳이 쉽고요. 스포르팅은 다 나와요. 당연히 역배인데 당연히 갈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 뭔가 레버쿠젠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레버쿠젠이 역배네?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똑같이 스포승의 언더를 보고 싶은 느낌이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그냥 의미 없는 30등 대 34위의 맞대결이고요. 그나마 의미 찾으면 파포스가 이기면은 파포스는 24위 노려볼 만해 할 수도 있긴 한데 쉽지 않죠? 파포스 슬라프라나 또이또이 하고요. 파포스는 결정자가 주전 미드의 슈니치 경고 누적으로 안 나오는 거 말고는 주전급들은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격수의 코레이라까지 네, 요렇게. 그다음에 슬라프라는 미드의 모제스 뭐 요정도, 수비수의 홀씨 요정도 서로 2명씩 사이좋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요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슬라프라 갈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체급으로 보면은요 슬라프라가 훨씬 더 커요. 파포스보단. 슬라프라가 지금 챔스에서 1승도 없어요. 3무. 그래서 이 파포스 상대로 마지막에 1승하고 딱 유종의 미를 거두면 딱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슬라프라 승을 한번 가기 싫다. 빵승팀 어떻게 가냐. 그냥 오바 가시는 게 요렇게 해서 총 21경기 끝이 났고요. 제가 다 할 줄은 몰랐는데 고생했다고 생각하시는 유튜브 형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고 멤버십은 하고 싶으신 분들만 오늘도 띠자님 추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평님들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때요? 1시간을 했네.